조영일 대표님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교육자가 아니라서 이제 좀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교육감이 교체돼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년 차인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게 공모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없지 않아 불안도 적지 않게 들고 있고요. 또 지금 질적, 양적인 성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둘 다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성장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뭐 일종의 현실과 이상의 사이의 중심의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학생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게 지금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마을이 함께가 되는 그런 모습 외에 또 미래를 고민하는 학교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꿈의 학교가 뭐 학생이 원하는 것을 아주 자유롭게 거침없이 도전한다고 해서 사실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몇 년간 이 꿈의 학교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또 운영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해서 또는 내가 지금 꿈의 학교를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사회에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실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도 이 꿈의 학교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 화성의 마을지기 꿈의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는데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에는 마을을 지키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독제가 한가득 담긴 박스가 보이고 모이자마자 노란 조끼를 입고 장갑을 착용하는 학생들. 마을지기 이제 다 같이 출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의 읍내. 상가 가게들의 문을 열심히 소독하는데요. 마을 전체가 깨끗해지고 있는 중인데 이 활동은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화성 마을지기 학생들인데요. 이렇게 소독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요. 이게 봉사 프로그램과도 연결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네네, 이건 분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 진짜요? 네네. 그 봉사 점수, 봉사 시간 주지 않습니다. 꿈의 학교는 꿈의 학교입니다. 아, 진짜요? 네. 화성시 우정읍의 마을 지킴이. 화성 마을지기 꿈의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장날이나 그때 나오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럿이 다니면서 길거리 휴지도 줍고 담배꽃도 줍고 그런 거 자주 봐요. 우리나라의 기둥 대들보. 마을 전체 소독 작업을 마친 후 주민들에게 마을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설문조사도 받아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구하기가 좀 더 힘들어졌나요, 전에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라 올해가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기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지. 마을 지킴이라는 이름답게 마을에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출동하는데요. 혹시 힘드셨던 점 있으세요?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자주 나오셨던 분들이 이제 안 나오시니까 그게 좀 힘들죠. 마을 주민들과 그저 대화만 나누지 않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기록도 합니다. 이 인터뷰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읍사무소로 가서 신문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문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이 뜸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마을 소식지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정읍 제비가 되어 마을 주민들의 소식을 대신 묻고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화성 마을지기 꿈의 학교 학생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한자리에 모두 모으는 시간. 소중한 목소리들을 담은 우리 마을만의 소식지를 만들어 보는데요. 좀 무서운데. 도보를 이용할 때의 불편함. 진짜 시간 내라. 도보를 이용할 때 불편.
한 이유. 주민들의 근황부터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개선 사항까지 마을 사람들이 보면 참 좋아하겠죠? 저렇게 소식지가 만들어지면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나요? 네. 운영비에 다 할 수 예. 있는 그런 재료비가 다 구입 가능합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공이 된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신박하네. 이거 신기하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단절된 소통을 이제 이 소식지로 더 잘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전에 만났던 어른들을 다시 찾아가 직접 만든 마을 소식지를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두 장에? 네. 지역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 방법을 논의해 지역 발전에 앞장서는 마을지기들. 이들이 우정읍의 희망이자 자랑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 마을 그 구석구석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는 그냥 작은 마을 속에 살아가는 고등학생뿐이었는데 오늘 제가 나서서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굉장히 큰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과 함께 자란다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안에서 자라고 마을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배움을 실천해가는 학생들. 꿈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때도 지역사회 환경 미화를 했어요. 근데 스스로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영혼 시켜서 없는, 또 영혼 그쵸. 없이. 네. 근데 저렇게 학생들이 지역사회 소속감을 가지고 스스로 기획해서 어떤 실천 운동을 한다는 게 갖는 의미가 되게 큰 거고 그 꿈의 학교가 그 일종의 기회,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렇게 그 교육 생태계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 충격이었고 제가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보면서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네. EBS가 앞장서서 많이 네. 홍보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서 학생들이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 우리 마을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은 꼭 누가 시켜서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점수를 위해서. 근데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고 학생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상에서 마을 사람들을 저렇게 가깝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인상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같은 맥락인데 다 함께, 그러니까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이면 청소년 누구나 다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화면 보면서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그 학생의 그 멘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하시니까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냥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어떤 저런 계획을 세우고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함께 좀 알아보자는 이제 취지로 이제 꿈의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참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운영하거나 참여를 해보게 되면 만만치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는 50% 이상 같은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다른 학교의 친구들, 다른 어떤 급의 친구들을, 동생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학생 모집이라든지 또는 수업 운영이라든지 예산 처리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어찌 그냥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가지고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꿈의 학교 이제 매료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힘든 과정도 전부 다 자기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1년이 아니고 계속해가지고 꿈의 학교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성인 되었을 때는 아마 그런 어떤 경험들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커다란 자양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학교 운영을 보니까 이제 그 마을 구성원들이 교사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꿈의 학교를 실천하는 학생들이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니까 학생들도 성장하고 마을, 지역 공동체도 성장하는 윈윈의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공동체 반응은 어떤가요? 꿈의 학교의 정신 자체가 그 배움을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꿈의 학교 활동을 통해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 또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응 굉장히 이제 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함께 해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미래 교육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참여, 교육 참여가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때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지 연구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마을교육 공동체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는 동네에서 동네 모든 아이를 키웠었잖아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의 기능을 하게 됐죠. 사람들의 교육적인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교육 개혁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학교가 가진 한계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의 한계나 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더불어 사는 삶, 즉 공동체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사회에서 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사회적인 연대가 많이 끊겼고 그리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다면 이러한 관계,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 그 이 마을 교육 공동체가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교육이 이 사회를 바꾸는 사례의 현장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가령 우리가 가본 덴마크나 영국이나 독일, 우리가 아는 유럽의 많은 사회가 이렇게 크게 변화한 근본 바탕에 학교가 있었고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는 학교대로 갇히고 마을은 마을대로 또 다른 어떤 노릇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마을과 교육이 만나서 실제로 거대한 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속에서 배워지는 공동체,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성이나 이 민주 시민 의식을 기르는데 이것만큼 훌륭한 한마디로 정책 방향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마을교육 공동체가 저는 앞으로의 그 교육에 있어서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보다 꿈의 학교가 질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이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 사회하고 연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이 더 질적인 연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우리 조 대표님 같은 경우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꿈의 학교는 학교 밖의 학교이잖아요. 예. 공교육에서의 어떤 제도적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학교 밖에 저희 이제 꿈의 학교는 비교적 그 어떤 자율성과 유연성이 좀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공교육과 학교 밖의 학교들이 같이 유기적인 형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면 일단 학교에서 문을 열어서 공교육에서 문을 많이 열어주시고 마을의 지역 주민과 충분한 대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학교와 마을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전부 연계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학교 바뀐 어떤 마을이라든지 지역 사회에서 뭔가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조언을 해주고 아이들한테 또 이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중학교에 뭐 자유학기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학교 밖에 어떤 지역사회 또는 마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실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의 학교를 운영하려면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만 이게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시군마다 이제 꿈의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학습을 합니다. 독서하고 토론하고 또 훌륭하신 그 마을 활동가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역량들을 키워가고 있고요. 그 학습 공동체들을 또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면서 일정하게 수익도 내고 그 수익을 마을에 다시 환원하고 학생과 마을 사람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제가 보기엔 아까 마을교육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이 만나야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공론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마을 사람들, 또 꿈지기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아까 말한 우리가 줄곧 말하고 있는 과제이자 지속 가능성이라고도 보고, 그 경기도에서는 교육 혁신지구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뭐 행복교육지구 뭐 되게 부르는 명칭이 많죠. 그러니까 다 하는 얘기는 다 비슷합니다. 다 마을교육 생태계 구축과 마을교육 공동체를 가꾸는 이름입니다. 근데 곳곳에서 이제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데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 이게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꿈의 학교가 마을 교육 공동체의 어떤 교육 운동의 하나로서 이제 정착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마무리 제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꿈의 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돼 가고 있길 바라고, 또 그래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꿈의 학교 외에도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는 이제 뭐 혁신교육지구, 몽실학교, 꿈의 대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마을 학교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온 오프라인의 학습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벨기에 그 2030 미래교육 보고서에서 제안한 그 학습 공원을 우리 한국에서 이미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마을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꿈의 학교,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해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는 당연히 학교의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에도 분명히 학교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교육이 굉장히 입시에 몰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꿈의 학교 보셨듯이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있지만 그에 벗어나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분야를 해보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학생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알려준 교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돌봄이란 무엇이고, 교육이란 무엇이고, 학교란 무엇인가.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꿈의 학교가 지속 가능하고 또 발전하려면 배움은 학교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그리고 배움은 교과서나 또는 교실을 마을과 넘나들게 해야 한다. 이게 소중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탕을 실현시키려면 아까 말한 이 참여하는 교육 주체들의 열정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사그러들면 아무리 많은 예산과 아무리 많은 제도를 갖다 들이밀어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의 학교에 참여하는 또는 이것을 실현시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단히 좀 소중한 우리의 교육 자산으로 역량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입시교육 체제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 학교 밖에서 이렇게 수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자기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한 곳에 집중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혁신교육 그리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학교를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교육이 약간은 조금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의 학교가 사실은 이 교육의 본질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가치를 그대로 담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하나의 어떤 학교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역으로 공교육에 이렇게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 꿈의 학교만큼은 절대 그런 어떤 장벽 없이 교육의 어떤 평등권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좋은 학교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의 학교마다 그 학교에 맞는 특성을 알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협의체는 상대적으로 행정이 어렵습니다. 행정소론이 현실적인 부분에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물, 국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행정가, 기술자, 그 예산이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어서 좋은 우리의 유물이 되듯이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각 그 위치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가르침과 배움은 학교 안과 밖에 모두 존재하고 또 이 가르침과 배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 학교의 담장은 과감히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 미래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력할 때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생텍쥐베리의 말인데요. 기존 학교의 범위와 틀을 넘어서서 교육의 다양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꿈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은 아이들의 삶의 터전이고 꿈이 자라는 요람이며 그 꿈이 실현되는 무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교육하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저희 아이와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이 나요. 거리감이 좀 있는데요. 예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학생의 삶 안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실컷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